우리는 오랫동안 침묵을 불안으로 배워온 세대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는데 말이 없으면 괜히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 정적이 관계의 끝을 예고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경험 한 번쯤은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침묵이 흐르면 괜히 날씨 이야기를 꺼내고 이미 했던 말을 다시 꺼내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까지 덧붙이곤 했습니다. 뭐라도 말해야 어색하지 않지. 가만히 있으면 상대가 오해하지 않을까? 내가 무시하는 걸로 보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은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사실 그 밑바닥에는 하나의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불안입니다. 우리는 말이 없으면 관계가 멀어질 것 같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았고 조용히 있는 모습이 무능하거나 무례하게 보일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위해서라기보다 관계를 잃지 않기 위해 말을 선택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관계가 편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피곤해진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함께 있어도 마음이 쉬지 않고 대화를 하고 나면 오히려 더 지치고 집에 돌아와서는 괜히 말을 너무 많이 했나 하고 혼자서 곱씹게 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말들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라 침묵을 막기 위해 말했고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색함을 피하기 위해 말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인간은 타인과 함께 있을 때 본능적으로 가면을 쓴다고 말입니다. 그 가면은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는 욕망, 버림받지 않으려는 두려움, 관계에서 밀려나지 않으려는 불안에서 만들어집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그 가면은 더 단단해지고 우리는 점점 있는 그대로의 나가 아니라 상대가 불편해하지 않을 나를 연기하게 됩니다. 그 결과 대화는 많아지지만 마음은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많이 말했던 그 시간들 정말 친밀함이었을까요?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그 많은 말들 중 상당수는 친밀함이 아니라 방어에 가까웠습니다. 침묵 속에서 나의 존재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말로 나를 포장했고 상대가 나를 떠날까봐 끊임없이 반응을 확인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멈추는 순간 불안해졌습니다. 말이 없으면 내가 사랑받고 있는지 여전히 관계 안에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친밀함이란 말로 확인해야만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 없어도 서로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아도 되고 침묵 속에서도 마음이 불안해지지 않는 상태, 그것이야말로 관계가 이미 안정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외부의 반응에 집착할수록 인간은 더 불행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해받으려는 욕망, 확인받고 싶어하는 마음, 관계 속에서 안심을 얻으려는 집착이 오히려 고통을 키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했던 이유는 관계를 소중히 여겨서라기보다 관계 속에서 안심받고 싶었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조심스럽게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말이 많았던 관계가 반드시 깊은 관계는 아니었고 침묵이 불편했던 이유는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이 불안했기 때문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말을 많이 했다는 건 우리가 친절했다는 증거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혼자서는 견디기 어려웠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진짜 평온은 사람을 붙잡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이 없다고 해서 관계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침묵 속에서 불안해지는 관계라면 그 관계는
처음부터 말로 유지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깨달음이 바로 다음 질문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말이 없어도 편안한 관계란 과연 어떤 관계일까요? 그 질문에서부터 우리는 비로소 진짜 인연과 말로만 이어진 관계를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과는 몇 시간을 이야기해도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가볍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관계는 짧은 시간 대화를 나눴을 뿐인데도 이상하게 기운이 빠지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돕니다. 내가 말실수한 건 없을까? 저 말은 오해로 들리지 않았을까? 조금 더 설명했어야 했나? 이 차이는 대화의 길이나 관계의 연수가 아니라 관계의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흔히 말이 잘 통하는 관계를 좋은 관계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대화가 끊이지 않고 서로 할 말이 많은 사이를 가까운 사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에 균열이 생깁니다. 말을 많이 나눴는데도 마음은 점점 더 지치고 관계는 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몸으로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서로의 결핍이 만나는 자리라고 보았습니다. 사람은 혼자일 때의 불안을 견디기 어려워 타인을 통해 안정을 얻으려 하지만 그 기대가 커질수록 관계는 점점 무거워진다고 말합니다. 말이 많아지는 관계는 대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지치는 관계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계속 설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의도를 설명해야 하고, 내 감정을 정리해서 말해야 하고, 내 선택이 왜 그런지 납득시키듯 이야기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로 풀면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더 설명하면 이해해 주겠지. 그래서 더 친절해지고, 더 조심스러워지고, 내 마음을 여러 번 다듬어 상대가 받아들이기 좋은 말로 바꿉니다. 하지만 설명이 반복될수록 이상하게도 관계는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해는 쌓이지 않고 설명만 늘어날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해받으려는 욕망 자체가 인간을 지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이해는 상대의 의지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설명의 양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속 설명해야 하는 관계는 이미 중요한 전제를 하나 잃었습니다. 그 전제는 바로 존중입니다. 존중이 있는 관계에서는 설명이 많지 않아도 상대의 마음을 함부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존중이 없는 관계에서는 아무리 설명해도 상대는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소통이 아니라 설득이 되고 설득은 곧 감정 노동이 됩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지치는 또 하나의 특징은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잠시 대화가 끊기면 누군가는 반드시 말을 꺼내야 합니다. 그 침묵이 마치 무언의 불편함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괜히 웃고 의미 없는 말을 던지고 굳이 반응하지 않아도 될 말에 억지로 맞장구를 칩니다. 이런 관계에서 침묵은 휴식이 아니라 위험 신호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시선에서 보면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침묵 속에서는 꾸며진 말도 계산된 반응도 사라집니다. 그 순간 드러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입니다. 그래서 침묵이 불편한 것입니다. 그 존재를 그대로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로 유지되는 관계는 겉보기에는 활기차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안 위에 세워진 경우가 많습니다. 말이 없으면 멀어질까봐, 조용하면 오해할까봐, 침묵이 흐르면 관계가 깨질까봐, 이 두려움이 쌓일수록 말은 늘어나고 마음은 점점 더 소진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깨달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말이 많다는 것은 관계가 깊다는 증거가 아니라 이미 편안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편안한 관계에서는 설명이 줄어듭니다. 굳이 이해시키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침묵이 흘러도 불안해지지 않습니다. 말이 없어도 상대의 마음을 의심하지 않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하려 들지 않아도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을 줄이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기대는 마음을 줄이라고 말했습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 기대고 설명으로 붙잡고 반응으로 안심받으려 할수록 관계는 더 무거워집니다. 이제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관계에서 나는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있는가? 소통하고 있어서인가? 아니면 불안해서인가? 대화를 나눈 뒤 마음이 쉬어가는지 아니면 더 지쳐 있는지 이 질문에 솔직해지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관계의 진짜 상태를 보기 시작합니다. 말을 줄인다고 관계가 나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말을 줄였을 때 불안해지는 관계라면 그 관계는 이미 말로만 유지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깨달음은 다음 단계로 우리를 이끕니다. 침묵 속에서도 편안한 관계는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그 답을 찾는 순간 우리는 지치게 하는 관계와 살아나게 하는 관계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은 의외로 다툼도 갈등도 아닙니다. 바로 아무 말도 오가지 않는 순간 침묵이 방 안에 내려앉는 그 시간입니다. 말이 오갈 때는 괜찮습니다. 웃고 맞장구 치고 서로의 반응을 확인하며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말이 멈추는 순간 마음은 갑자기 바빠집니다. 지금 분위기가 어색한가? 내가 뭔가 잘못했나? 이 침묵을 깨야 하나? 이 불안은 관계가 멀어질까 두려워서라기보다 지금 이 관계의 실제 거리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타인과 함께 있을 때 항상 일정한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긴장은 서로에게 잘 보이려는 의식, 관계를 유지하려는 계산에서 비롯됩니다. 말은 이 긴장을 덮는 도구입니다. 침묵은 그 덮개를 조용히 걷어내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침묵이 불편한 것입니다. 말이 끊겼을 때 드러나는 것은 관계의 겉모습이 아니라 관계의 진짜 거리입니다. 가까운 관계라면 침묵은 휴식이 됩니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존재가 부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어색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관계가 아직 편안함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신호입니다. 함께 있지만 마음은 계속 긴장해 있고 서로를 의식하느라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말을 꺼냅니다. 의미 없는 이야기라도 좋고 이미 했던 이야기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이 행동은 관계를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행동에 가깝습니다. 침묵 속에서는 서로의 가면이 점점 느슨해집니다. 말로 포장된 태도, 사회적으로 다듬어진 인상이 사라지고 그 사람의 실제 감정과 태도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침묵은 관계를 시험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 앞에서 많은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침묵이 흐른 뒤에 남는 감정은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어색함과 피로입니다. 어색함은 지금 이 관계가 내가 생각한 것만큼 가깝지 않다는 사실을 무의식적으로 알아차렸을 때 생깁니다. 피로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다시 가면을 쓰고 말을 꺼내야 할 때 찾아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타인의 시선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연출하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있는 그대로 있기보다 기대에 맞는 모습으로 행동하려 했습니다. 침묵은 이 연출을 어렵게 만듭니다. 말이 없으면 연기할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침묵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피로해집니다. 관계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니라 가면을 유지하는 일이 힘든 것입니다. 함께 있어도 마음이 쉬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침묵이 불편한 관계의 본질입니다. 그 관계에서는 혼자보다 더 혼자 같은 느낌이 들고 대화를 마친 뒤에도 이상하게 에너지가 빠져 있습니다. 말을 나눴음에도 위로가 되지 않고 함께 있었음에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피로는 관계의 깊이가 아니라 관계의 불일치에서 비롯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타인 앞에서 항상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고. 그리고 침묵은 그 가면을 가장 잔인하게 벗겨낸다고. 말이 있을 때는 우리는 서로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는 오해보다 먼저 진실이 드러납니다. 침묵 속에서도 편안한 관계는 서로에게 증명할 것이 없는 관계입니다. 굳이 잘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말로 자신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입니다. 반대로 침묵이 괴로운 관계는 아직도 서로에게 설명해야 할 것이 많고 증명해야 할 것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중요한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이 관계에서 나는 왜 이렇게 말을 이어가고 있는가? 진짜 소통을 하고 있어서인가? 아니면 가면이 벗겨질까 두려워서인가? 침묵이 불편하다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관계의 현재 위치를 알려주는 신호일 뿐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말로 덮어버릴 것인지 아니면 침묵을 통해 관계의 진실을 마주할 것인지는 이제 각자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침묵 속에서도 마음이 쉬는 관계는 과연 무엇이 다른가? 그 답을 찾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말로 버티는 관계에 자신을 소모하지 않게 됩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관계란 유지해야 하는 것이고 유지하려면 애써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말을 건네야 하고 분위기를 살펴야 하고 웃어야 할 때는 웃어야 하며 침묵이 흐르면 누군가는 반드시 그 공백을 채워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 관계란 더더욱 책임이었습니다. 가족이든 친척이든 오래된 인연이든 그래도 말은 해야지, 그래도 우선은 줘야지라는 말로 스스로를 설득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이 없어지는 관계를 보면 우리는 먼저 불안을 느낍니다. 이러다 멀어지는 건 아닐까? 내가 무심한 사람이 된 건 아닐까? 관계를 놓아버린 건 아닐까?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정도가 그 관계의 진짜 가치와 비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는 노력하지 않아도 편안한 상태 그 자체가 이미 관계의 본질을 말해준다고 보았습니다. 말이 줄어드는데도 마음이 편안하다면 그 관계는 이미 불안 위에 세워진 연결이 아니라 신뢰 위에 놓인 관계입니다. 말이 없어도 편안한 관계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통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분이 좋지 않아도 굳이 이유를 말하지 않아도 되고 말수가 적어져도 왜 그래? 라는 질문이 압박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내 침묵을 문제 삼지 않고 내 표정을 해석하려 들지 않으며 나를 고쳐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고통은 이해받고 싶다는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설명하고 해명하고 납득시키려는 노력은 곧 마음의 소모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에서는 이 욕망이 사라집니다. 나는 나대로 있어도 되고 그 사람은 그 상태를 존중합니다. 말이 없어도 통한다는 것은 생각이 완전히 같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서로의 다름을 굳이 설득하지 않아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침묵이 오히려 안정감으로 작용합니다. 말이 줄어들수록 관계는 가벼워지고 마음은 덜 소모됩니다. 말이 없어도 편안한 관계는 웃음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웃지 않아도 됩니다.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억지로 미소를 띠지 않아도 되고 기분이 가라앉아 있을 때 괜히 밝은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무례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깊은 존중의 신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이 타인 앞에서 가장 많이 소모되는 순간이 자신을 꾸미는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정을 숨기고 태도를 조절하고 상대가 기대하는 모습에 맞추는 과정에서 정신은 끊임없이 긴장 상태에 놓입니다. 하지만 굳이 웃지 않아도 되는 관계에서는 이 연출이 필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표정이 관계를 위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함께 있어도 말이 없어 불안하지 않고 표정이 굳어 있어도 설명할 필요가 없는 상태. 이때 관계는 에너지를 빼앗는 대상이 아니라 에너지를 회복시키는 공간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피곤한 것은 사람 자체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연기해야 하는 자신입니다. 말이 없어도 편안한 관계는 그 연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아주 드문 공간입니다. 진짜 인연의 마지막 특징은 각자 있어도 불안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연락이 없다고 해서 관계가 끝났다고 느끼지 않고 자주 보지 않아도 마음이 멀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삶에 집착하지 않고 확인하려 들지 않으며 증명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집착이 깊을수록 고통도 깊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불안한 관계일수록 자주 확인하고 자주 말하고 자주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말이 없어도 편안한 관계는 확인이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의 자리가 이미 마음속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는 말이 줄어들수록 오히려 편안해집니다. 진짜 인연은 말이 줄어들수록 편안해집니다. 이 문장은 관계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말로 버텨야만 유지되는 관계와 말이 없어도 유지되는 관계를 구분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구분이 가능해지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모든 관계를 붙잡기 위해 자신을 소모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알게 됩니다. 말이 많아서 가까웠던 사람이 아니라 말이 없어도 마음이 쉬었던 사람이 진짜 인연이었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오랫동안 관계는 계속 이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을 유지하는 도구로 가장 익숙하게 사용해 온 것이 바로 말이었습니다. 연락이 뜸해지면 불안해지고 대화가 줄어들면 관계가 식은 것 같고 말이 오가지 않으면 무언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붙잡기 위해 말을 꺼냈습니다. 할 말이 없어도 안부를 묻고 기분이 상해도 설명하려 애쓰고 상대가 이해하지 못하면 다시 말하고 또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말은 연결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대화를 하지 않으면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서서히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의 본질적인 불안은 상대가 아니라 관계가 끊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말이 끊기면 무너지는 관계란 이미 그 안에 자연스러운 신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말이 멈추는 순간
불안이 먼저 올라온다면 그 관계는 이미 언어에 의존해 겨우 균형을 맞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로 유지되는 관계의 가장 큰 특징은 오해를 풀기 위해 끊임없이 설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그런 뜻은 아니었어.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들어봐. 이 말들은 처음에는 관계를 지키기 위한 노력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은 상대를 이해시키기 위한 대화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싸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가장 쉽게 고통에 빠지는 순간은 자신의 의도를 타인에게 납득시키려 할 때라고 보았습니다. 이해받고 싶다는 욕망은 끝없는 설명을 낳고 그 설명은 다시 새로운 오해를 불러옵니다. 결국 우리는 말하지 않으면 오해받고 말해도 완전히 이해받지 못하는 지점에 서게 됩니다. 이때 대화는 소통이 아니라 노동이 됩니다. 말을 고르고 표현을 다듬고 상대의 반응을 계산해야 하는 작업이 관계를 만날 때마다 반복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면 위로보다 피로가 남습니다. 함께 이야기했지만 마음은 전혀 쉬지 못합니다. 이런 관계는 말을 멈추면 바로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말해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관계는 더 불안정해집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대화를 앞두고 준비하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이 말을 하면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 상태에서의 대화는 자연스러운 교류가 아니라 감정 관리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사회 속에서 피로해지는 이유를 자기 자신이 아닌 모습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말로 유지되는 관계에서는 항상 일정한 역할이 요구됩니다. 분위기를 살리는 사람, 이해하는 사람, 먼저 사과하는 사람, 늘 설명하는 사람. 이 역할을 벗어나는 순간 관계가 불안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 자리에 머뭅니다. 하지만 마음은 솔직합니다. 대화가 끝나고 나서 편안해지지 않는다면 그 대화는 이미 위로가 아닙니다. 말을 많이 했는데도 마음이 더 무거워졌다면 그 관계는 당신의 에너지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소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관계는 정말 나를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말로 겨우 유지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많은 관계가 조용히 그 한계를 드러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의 지혜란 모든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이 아니라 유지할 필요가 없는 관계를 알아보는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말이 많아야 유지되는 관계는 이미 자연스러운 균형을 잃은 상태입니다. 그 균형을 말로 떠받치고 있을 뿐 본질적인 신뢰는 약해져 있습니다. 말이 많아야 유지되는 관계는 이미 균형을 잃었습니다. 이 문장은 침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말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관계와 말이 없어도 편안한 관계를 구분하라는 뜻입니다. 관계가 말을 멈추면 무너질 것 같다면 그 관계는 이미 당신의 삶에서 너무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모든 관계를 말로 붙잡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말이 줄어들어도 남아있는 관계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됩니다. 관계를 지키느라 말을 쏟아붓던 시절보다 말이 줄어든 지금이 훨씬 더 평온하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함께 웃었고 함께 울었고 같은 시간을 오래 공유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돌아볼 때마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래도 정이 있지. 그래도 오래 봤잖아. 말 안 하면 서운해할 것 같아서. 하지만 인생의 어느 시점에 이르면 이 모든 이유들이 조용히 힘을 잃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더 이상 얼마나 오래 알았는가가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많은 말을 나눴는가도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 대신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가 마음속에서 떠오릅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은 쉬고 있는가?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판단하는 기준은 외형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 관계가 나를 흥분시키는지 아니면 고요하게 만드는지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요. 말이 오갈 때는 관계의 진실을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웃음도 연출될 수 있고 대화도 습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침묵은 다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그 사람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꾸밀 수 없습니다. 침묵 속에서 마음이 불편해진다면 괜히 스마트폰을 보게 되고 뭔가 말해야 할 것 같고 자리를 피하고 싶어진다면 그 관계는 이미 내 안에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타인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조정하며 살아간다고 보았습니다. 말을 고르고 표정을 관리하고 상대의 반응을 예측하며 자신을 줄이거나 부풀립니다. 하지만 진짜 인연 앞에서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존재 자체로 머물 수 있습니다. 침묵이 흐를 때 그 사람과 함께 있어도 마음이 편안하다면 그것은 매우 드문 관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자신의 인간관계를 돌아보게 됩니다. 말을 정말 많이 나눴는데 정작 혼자 있을 때보다 더 지쳐 있었던 관계들. 항상 설명해야 했고, 항상 오해를 풀어야 했고, 항상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끊어질 것 같았던 인연들. 그 관계들은 대화로 유지되고 있었지 평온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불행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불필요한 사회적 접촉을 꼽았습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마음은 더 분주해지고 진짜 자신과 멀어진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말이 많았던 관계일수록 침묵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 침묵은 관계의 빈 곳을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 채우려 했고 대화로 덮으려 했고 끊임없이 이어붙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에 이르면 이제는 알게 됩니다. 모든 관계를 살리기 위해 나 자신을 소모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요. 결국 인연을 가르는 마지막 기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아무 말 없이 함께 있을 수 있는가? 침묵이 흘러도 마음이 불안해지지 않는가? 굳이 애쓰지 않아도 내 호흡이 자연스러운가? 이 질문 앞에서 많은 관계가 스스로 답을 내놓습니다. 침묵 속에서 편안하지 못한 관계는 대화가 많아도 인연이 아닙니다. 이 문장은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또 관계를 함부로 끊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내 마음의 상태를 기준으로 관계를 바라보아도 된다는 허락에 가깝습니다. 말이 줄어든 자리에 불안이 아니라 평온이 남았다면 그것은 당신의 삶이 좁아진 것이 아니라 비로소 정리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평온은 아무 관계도 없는 고독이 아니라 불필요한 소음이 사라진 조용한 충만함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철학적인 이야기들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